안녕하십니까. 유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에다가, 축전기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안에다가 이제 유전체를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삽입을 하게 되면은, 유전체는 이제 유전상수라는 게 있죠. 이게 유전상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요 기억나죠? 원래 C의 공식이 epsilon 제로 A over D였는데 요게 이제 요 경우는 비어 있을 경우입니다. 비어 있을 경우고 속이 차게 되면은 C 이제 유전체가 들어갔죠.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면은 이걸 epsilon 제로 KAD가 돼가지고 K배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앞으로 간단하게 epsilon A over D라 그럽니다. 이 epsilon은 뭐냐? 이제 유전체가 이제 들어갈 경우죠. 그래서 비어 있는 경우에는 유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고 공기 또는 진공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epsilon 제로는 진공의 이제 유전율이죠. 진공의 유전율이고요. 그다음 epsilon은 유전 상수가 K인 유전체 유전율이죠. 그래서 유전체마다 다 이제 값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진공도 하나의 유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진공이라고 불리는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epsilon 제로로 이제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epsilon 제로 값하고 다른 요런 이건 이제 물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유전체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 물리적인 내용이었죠. 어떻게 됩니까? 요 내부에서는 말이죠. 요 유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K배로 줄어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이를 걸어주 외부에서 그 내부에 나름대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이 쌍극자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 쌍극자가 이제 외부의 전기장 때문에 반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쭉 배치가 돼가지고 전기장을 쏴주게 되면은 플러스는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시그마 B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B는 바운드 됐다는 뜻이죠. 그 유전체에다가 외부 전기장을 쏴주면은 요 유전체 내부에 쌍극자가 형성돼가고 쌍극자가 이제 나란히 이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는 전하가 0인데 효과적으로 표면에 전기장의 이제 방향을 향하는 그 위쪽은 플러스로 반대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돼 가지고 마치 이 자유전하가 움직이 가지고 생기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생깁니다. 물론 이 이제 도체의 경우에 비하면 약하죠. 이게 이 값은 작지만 이제 그래도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게 만들어낸 엑스트라 전기장이 생기죠. 여기 이제 엑스트라죠. 말하자면 요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엑스트라, 반응에 생긴 엑스트라가 그 전체 E의 값은 원래 이제 외부에서 쏴준 데다가 이게 이 반응에 해당되는 게 이제 추가되는데 이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요 전체의 절대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크기를 여기 이제 요 반응에 의해 생기는 게 크기를 줄인다. 그래서 줄어든 값이 이제 K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요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런 요 기본 메커니즘을 요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생기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물론 이제 이게 모양이 딱 요렇게 두부처럼 요런 이제 직육면체가 아니고 좀 다른 형태가 되면은 이 유전체 효과라든지 또는 이 표면의 효과 이게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쉬운 것만 다루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공식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요렇게 돼가지고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랬을 때, 자, 여기에 이제 Q라는 전화가 놓여 있고 면적이 A라 그럽시다. 그럼 밑에는 마이너스 Q가 대전돼 가지고 시그마 값이 Q 오버 A가 되죠. 여기에 이제 전기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만약에 속이 비었을 경우에는 이 E의 값이 엡실론 제로, 이 밑에 써야죠.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해가지고 위에서 밑을 향하는 요런 이제 전기장이 생긴단 말이죠. 비었을 때. 근데 어떻습니까? 안에 이제 유전체를 채우면 K, 유전 상수가 K인 유전체 삽입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시그마 B가 생기죠. 여기 위에 시그마고 밑에는 마이너스 시그마인데, 이때는 이제 전기장을 위에서 밑으로, 그래 요 전기장이 외부 전기장에 해당되죠. 유전체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밑을 향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요 밑에 시그마 B가 생기고 요 위에는 마이너스 시그마 B가 생깁니다. 요 Q에 의한 거는 위에 시그마였죠. 근데 이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이 편극 그 때문에 생기는 그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때문에 생기는 거는 밑에가 이제 시그마 B가 된다는 거. 그럼 여기 엑스트라로 요 두 개 때문에 엑스트라로 이제 위로 가는 E의 이제 반응에 해당되죠. 요 값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B가 되고 밑에서 위를 향하는 요런 공식이 되죠. 그죠? 이건 뭐 이 공식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시그마라는 게 새로 생김으로 해서 엑스트라로 생기는 전기장이죠. 그럼 총 전기장의 이제 이 총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있던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하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반응에 의한 거하고 합치면 이 부호가 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빼기 시그마 B가 된다 그랬죠. 요 놈이 원래 요것의 K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K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엡실론 제로 공통인수 요 벡터를 제외하면은 시그마 빼기 시그마 B가 K분의 시그마가 되고, 따라서 시그마 B는 시그마 더하기 K분의 시그마 또는 K분의 시그마로 묶으면은 K 더하기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요런 시그마 B가 생겼는데 이 관계식이에요. 시그마 B하고 시그마의 관계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런 그 계산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응용 문제로 예일로서 뭘 했냐면은 요런 경우를 고려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은 D고요. 간격은 좀 이제 일부러 확장을 했죠. 면적은 A고, 자 여기에 반만 삽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내렸었습니다. 반만 이렇게 K인 유정상수가 K인 유전체로 삽입하고 나머지 반은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이제 각 부위에 그러니까 그 전기장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지난번에 했었죠. 자, 그 나온 결과를 하는 과정을 이제 쭉 소개를 했는데 행거를 요거는 뭐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는 고식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제 Q라는 전화가 있을 때 마이너스 Q가 있다고 봤을 때 시그마는 여전히 A분의 Q고요. 근데 이때는 요 부분의 전기장은 그대로죠. 요 부분의 전기장은 2의 궁극적인 값입니다. 요 값은 이제 밑에만 충전했고 위에는 밑에만 삽입하고 위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죠. 이게 왜 그대로냐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냥 제가 그대로라 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요 부분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시그마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요 표면이 하나 있고, 또 표면이 있고, 또 바짝 붙이가 또 표면이 있죠. 이게 마이너스 시그마고요. 근데 여기에 전기장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내나 마찬가지로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이 부분은 반응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 B가 생기고 여기에 마이너스 시그마 B가 생기죠. 그래서 시그마 B 값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요 값이에요. 여기 시그마 B하고 시그마의 관계식이에요. 요건 동일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 없을 때 생기는 전기장하고 반응하고 합치가 총 전기장이 되는데 그 총 전기장은 K분의 1배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요 부분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기고요. 이 부분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밑에다가 1 오버 K를 꼭 해줘야 됩니다. 요 E가 윗부분하고 E의 하 밑에 부분하고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요래되느냐, 이제 여기 왜 요래되고 여기 왜 요래되느냐,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트가 4개 있죠. 4개 있는데 제일 위에는 시그마가 깔려 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시그마 B고, 세 번째는 시그마 B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시그마죠. 그러면 요 부분, 요 윗부분에서의 전기장은 시그마 때문에 생기는 거하고 마이너스 시그마 때문에 생기는 건 따블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B하고 마이너스 시그마 B는 캔슬이 되죠. 그래서 따블이 되니까 시그마 때문에 생기는 이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따블대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요 부분에 생기는 거, 여기 이제 윗부분이고, 아랫부분에 요 생기는 거는 시그마 때문에 생기는 것도 계산해 줘야 되고, 시그마 B 때문에 생기는 것도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시그마 때문에 생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하고 시그마 B 때문에 생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B인데 두 개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가득 채운 경우하고 똑같이 이 K분의 1배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요거 이제 이 전기장을 아니까 전이차를 계산할 수 있죠. 그 전이차 계산하고 Q는 딱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Q하고 전이차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C를 찾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난번 방법인데 지금 다른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반만 삽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나 사실은 요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2분의 D죠. 여기도 2분의 D죠. 여기는 K라는 유전체가 삽입된 건데 요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2분의 D식이죠. 2분의 D. 여기는 이제 삽입된 거예요. 요거 이제 K라는 유전 상수로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이 축전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 직렬로 연결한 거하고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한 개의 축전기나 요 이제 간격이 반으로 줄었습니다만은 텅 비어 있는 축전기하고 유전체로 가득 채운 축전기 두 개를 갖다가 그 대신 이제 간격은 반으로 줄었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 있죠. 요 면이 등전인데 이게 바로 요게 이제 요거로 바뀌었죠. 빨간 부분이. 근데 전체가 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거나 떨어지나 같은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요 두 개가 사실상 같은 거라는 걸 이해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거 이제 두 개로 보면은 요 위에 거 요거는 A의 간격은 2분의 D죠. 텅 비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C1이라 그러고 요 밑에 있는 거 요거는 가득 찼죠. 면적은 A고 간격은 2분의 D고 대신에 요거는 비어 있는 게 아니고 K라는 게 이제 C2 두 개로 나눠주면은 C1은 공식 그대로 비어 있으니까 엡실론 제로 A를 요 간격인데 간격이 2분의 D니까 2분의 D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D분의 2배 엡실론 제로 A가 됩니다. 그리고 C2는 뭐냐? 요거는 엡실론 제로 대신에 엡실론 제로 K를 써. 여기 엡실론이죠. A하고 2분의 D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D분의 2배
엡실론 제로 K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지 않습니까? 직렬 연결하니까 C1과 C2를 직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하나로 봤을 때 요것의 C의 이퀴벌런트는 뭐냐? 이 질문이죠. 그 공식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직렬일 때는 C 이퀴벌런트는 1over C1 더하기 1over C2다. 또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또는 C 이퀴벌런트는 C1 더하기 C2분의 다 이런 공식이 있죠. 따라서 C 이퀴벌런트는 C1 더하기 C2는 뭡니까? 요거 C1 더하기 C2는 2분의 T분의 2배 엡실론 제로 A에다가 1 더하기 K죠. 분의 두 개를 곱하면 T분의 2배 엡실론 제로 A 곱하기 T분의 2배 엡실론 제로 A에 여기다가 K를 하나 곱해주면 되죠. 요거 하나는 없어지죠. 그래서 답은 T분의 2배 엡실론 제로 A K에 1 더하기 K다. 요걸 달리 써주면은 T분의 엡실론 제로 A에다가 2K 오버 1 더하기 K죠. 요게 이제 C 이퀴벌런트예요. 지난번 답하고 똑같죠. 지난번에 계산한 것도 이렇게 나왔죠. 참고로 K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K가 1이면 괄호한 부분이 분자도 2가 되고 분모도 2가 돼가 2분의 2니까 1이죠. 그래서 원래 공식 D분의 엡실론 제로 A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할 때 한번 답을 보고 K가 1이면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령이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플레이트 사이에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반을 채우는데 딱 한쪽만 채우는 거예요. 여기만 K라는 걸 채우고 이건 비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비워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간격은 D고요. 총 면적은 A인데 이 부분의 면적은 2분의 A고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의 면적도 이제 2분의 A가 되는 거죠. 딱 반 부분만 채웠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전체 전기 용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 자, 이 이제 전기 용량만 우리가 관심이라면은 이것도 사실은 요령이 말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그마 B를 직접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냐? 자, 요거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면적이 2분의 A고 요것도 면적이 2분의 A고 간격은 두 개 다 T입니다. 근데 한쪽은 왼쪽에 있는 요 축전기는 K라는 유전체로 유전상수가 K인 유전체를 가득 채웠고요. 오른쪽에 축전기는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 두 개를 면적이 반이죠. 그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는 데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요 빨간 요 판이 등전이죠. 근데 그게 여기 두 개로 분리됐죠. 근데 여기 어차피 도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체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요 이제 등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위에 거는 다루기 힘들어 보이지만 밑에 거는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 두 개를 별도로 이제 C1, C2로 해가지고 C1, C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요 전기 용량을 C1이라 그러고 오른쪽을 C2라 그러면 C1은 뭐가 됩니까? C1은 엡실론 제로에다가 K가 들어갔으니까 K하고 면적은 2분의 A고 간격은 T죠. 그냥 공식이죠.
그럼 C2는 어떻게 됩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냥 엡실론 제로에 비어 있으니까 요 K자리 1 대입한 셈이죠. 결국 면적은 2분의 A고 간격은 T죠. 자, 그리고 이 병렬 연결이니까 이 병렬 연결을 갖다가 했을 때의 등가 전기 용량은 두 개를 합해주면 되죠. C1 더하기 C2 합해주면은 D분의 엡실론 제로에 2A 써주고요. 2D분의 엡실론 제로 A에다가 1 더하기 K죠. K 더하기 1이죠. 이게 이제 바로 답이에요. 사실 이 자를 저쪽으로 보내주면 D분의 엡실론 제로 A에다가 2분의 K 더하기 1이라는 걸 곱해준 셈이죠. 요게 이제 답입니다. 마찬가지로 K가 만약에 1이면 K가 1이라는 얘기는 유전체가 유전상수가 1이니까 뭐 공기나 다름없죠. 그래서 빈 경우에 해당되죠. 빈 경우에는 요 K 1 대입하면 분자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가 분모 2하고 상수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비었을 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디테일한 걸 다 이제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방법이 있고요. 여기 한 가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리 내용을 잘 알려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단순하게 그냥 전기 용량만 알고 싶다 할 때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요령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자, 이제 요거 조심해야 될 거는, 자, 봅시다. 요렇게 해가지고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딱 반만 요렇게 삽입이 돼 있죠. 삽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반에 해당되는 게 2분의 A고, 요 반에 해당되는 게 2분의 A 아닙니까? 자, 이제는요, 요 경우에는 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사실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K가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오른쪽은 비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플레이트 전체가 등전이라는 거예요. 요거하고 밑에 거는 밑에 그대로 또 등전이고. 그래서 총전화 Q가 위에 놓이게 되면요. 총전화 Q가 위에 놓이게 되면은 요 총전화 Q가 오른쪽 왼쪽으로 딱 반반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그마가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딱 처음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시그마 값이 위에 골고루 분포됐다. 예? 아까 문제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면적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왼쪽 면적하고 오른쪽 면적의 아랫부분이 차이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가 하나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시그마 왼쪽, 시그마 오른쪽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Q가 말하자면은 이제 2분의 Q, 2분의 Q 이렇게 분배가 안 되고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시그마 파란색, 까만색을 바꿉시다. 왼쪽을 시그마 왼이라 그러고 오른쪽을 시그마 오른이라 그러겠습니다. 왼하고 오른이 들어간 거죠. 여기다가 2분의 A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A 곱해가 두 개 더하면 이게 총 이제 전화가 되는 거죠. Q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제 어떻게 얼마가 되느냐? 만약에 두 개가 똑같으면 그냥 A 곱하기 시그마가 들어가 시그마 값을 검색 계산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요 문제에서는 오른쪽 왼쪽이 시그마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전위 차이는 똑같아야 돼요. 요 둘 사이에 전위차는 오른쪽이나 왼쪽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V는 딱 하나만 주어집니다. 왜 그러냐? 빨강색 전체가 등전이고 파란색 전체가 등전이죠. 이거는 뭐 이제 도체의 성질이 도체 한 덩어리는 등전이라는 거. 그래서 요 전기장이 뭐가 되느냐 이제 봅시다. 오른쪽 전기장, 이의 오른쪽 요 전기장은 이 텅 비어 있으니까 위에가 시그마죠. 그래서 시그마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써주고 엡실론 제로 나눠주고 위에서 밑을 향하고 그 다음에 E의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왼쪽 해가지고 요거를 K로 나눠줘야 되죠.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근데 요 두 개가 요거는 시그마 오른쪽이고 요거는 시그마 왼쪽이죠. 이 두 개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분모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텅 비어 있으니까 엡실론 제로고 왼쪽은 이제 k분의 1 해줘야죠. 유전상수 k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묘하게도 요 두 개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해요. 왜 동일해야 되느냐?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전이차가 똑같기 때문에. 전이차는 전기장 곱하기 거리죠. 이 균일할 경우에 아주 중요한 거, 전이차는 균일할 경우에는 전기장 곱하기 거리입니다. 요 이제 전이차라는 건 두 지점이죠. 두 지점 거리인데, 근데 중요한 건 수직거리죠. 전기장하고 수직거리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향하는 게 위에서 밑을 향하면 윗부분이 높고 밑에서 위를 향하면 아랫부분이 높죠. 항상 전기장이 의 방향으로 가면은 전이가 낮아진다는 거, 뭐 그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자, 요 공식에 의하면은 전이차는 오른쪽 왼쪽 똑같지 않습니까? 이 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 D지 않습니까? 거리는 D죠. 요 거리. 그러니까 전기장이 같아야 돼요. 따라서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오른쪽하고 K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왼쪽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뭐 상수에 없어진다고 보면은, 따라서 시그마 왼쪽은 K 곱하기 시그마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걸 요 식에 대입하면은, 요 식에 대입해주면 2분의 A 곱하기 시그마 왼쪽 더하기 시그마 오른쪽이 Q인데, 요 좌변은 2분의 A 곱하기 시그마 왼쪽 대신에 K를 대입해주면 K 더하기 1 시그마 오른쪽 Q가 되죠. 따라서 시그마 오른쪽의 값은 뭐가 되느냐? Q 나누기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거는 A를 해주고 K 더하기 1에 2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시그마 왼쪽은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왼쪽은 요 K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왼쪽은 A분의 요 이자를 뒤에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Q에다가 K 더하기 1분의 2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K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기장이 나왔죠. 그 전기장은 사실은 이제 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이 두 개 똑같다는 거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른쪽 볼까요? 이의 오른쪽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오른쪽에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 오른쪽이 답이 나왔죠.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오른쪽이 얼마입니까? 이제 요걸 대입해 줘야죠. 대입하면은 Q 오버 A에다가 2배 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전이차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이차는 요 전기장 곱하기 거리하면 되죠. 그래서 요 이제 없애고 거리 곱해주면 엡실론 제로분의 D가 됩니까? 그 다음에 Q 오버 A 2 오버 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하면 이제 요 식으로부터 Q는 뭐가 될까요? Q 이꼬르 V를 써주고요. 나머지를 보면은 D분의 엡실론 제로 A 써주고 요 역수를 써주면 되죠. 2분의 K 더하기 1이 되죠. 예. 2분의 K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뭡니까? 이게 C 곱하기 V 아닙니까? 따라서 C는 D분의 엡실론 제로 A에다가 2분의 K 더하기 1을 D에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 값이 여기 쓴 거하고 동일하죠? 요 값하고 동일합니다. 요 값하고 요거는 우리 이제 분석적으로 안 하고 용량 두 개로 이제 축전기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한 거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문제가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세 번째로 풀이는 안 하고 뭐 한번 해보라라고 하겠습니다만 요 3분의 1만 들어갔다. 3분의 1만. 3분의 a고 3분의 2a는 비어 있다. 이게 이제 k다. 이때는 c 값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여기에는 k1이 들어가고 또 3분의 1은 k2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비어 있다. 3분의 a, 3분의 a, 3분의 a 이렇게 돼 있는 이때 c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다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유전체를 삽입하는 여러 가지 요령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에 따른 이제 용량 계산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